대행님, 제가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위대 대한 어떤, 물론 이 법원 침탈 대한 내용에 대한 난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또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명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죄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감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개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입건이 됐고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2의 내란죄라고도 하고 내란 조직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고도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내란이 되려면 이런 조직 체계나 통솔 지휘 체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휘체라든지 어떤 그 실내에서의 어떤 파악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줄타내기라든지 특검의 남발 같은 것들이 국정마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고 선전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고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료된다고 보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많이 복잡한데요. 선전선동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전선동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하면 이 내란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이루어지기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내란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은 충동하고 이게 격려하는 것이고 선전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건데 둘 다 사전적 의미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가 내란이 이루어지기 전이 돼야지 내란 선전 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급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번에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대해 충격도 크시죠? 예, 너무나 큽니다. 예. 지난번 대법관 회의가 있었는데 예.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반성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주된 취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데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참에 우리가 이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사법에, 법정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사법도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이제 오해와 또 때론 우려와 또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우리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덧붙여서 사실은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극히 일부고 초입에 불과한 영장재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이제 전체 처장님, 예.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장 재판이 마치 형사 재판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함으로써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적부심 재판이라든지 본인 입으로는 말씀 안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사법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 공정,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가 일부라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항상 성찰하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 어쨌든 이 절차적 정당성, 무결성, 또 우리 사법부의 권위는 아까 우리 가인 김병로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 바탕하고 생각한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참 많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 재판이 열심히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말씀드릴게요. 있다. 예.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 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 사법 절차 내에서 법적인 공방으로서 그 부분에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본안이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전 과정을 저희들이 법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합니다. 법원은.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단 15자로 증거인멸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예, 모든 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